2026년 동계올림픽은 매우 큰 스캔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결국 러시아 편을 들었고 오늘은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선수를 실격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브 게라스케비치는 2026년 올림픽에서 경기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는 첫 번째 주행을 몇 분 앞두고 실격당했으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게라스케비치가 이른바 추모 헬멧을 쓰고 출전하려 했기 때문인데 그 헬멧에는 피비린나에 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위원회의 친러시아 성향 관계자들은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에는 경기장 스튜어드들이 러시아 선수의 팬들이 테러 국가의 상징, 즉 러시아 국기를 내거는 것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한 행동입니다. 국기뿐만 아니라 팬들은 얼굴에 러시아 삼색기를 그렸고 이것도 경기장 스튜어드들이 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라스케비치가 우크라이나 올림픽 대표팀의 기수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세계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 언론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의 편에 섰고 올림픽위원회의 행동을 올림픽 위선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게라스케비치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는 첫 번째 주행 직전에 바로 실격당했습니다. 사실 게라스케비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희생된 20명의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사진이 그려진 이른바 추모 헬멧을 쓰고 출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블라디슬라프의 헬멧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전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전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선수가 훈련과 경기 중에 이 헬멧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중립성 규정과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모든 정치적 또는 추모 시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금지 조치를 무시할 경우 선수는 실격될 수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성명을 인용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파일럿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브 게라스케비치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선수 자기표현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착용하려던 헬멧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제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연맹 심사위원회가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유감스럽게도 그의 2026년 대회 참가 자격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블라디슬라브 게라스케비치 씨 사이에 수차례 의견 교환과 직접 만남이 있었고 마지막 만남은 오늘 아침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장 커스티 코벤트리와의 자리였지만 그는 어떠한 형태의 타협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블라디슬라브 게라스케비치 씨의 대회 참가를 진심으로 바랐고 그래서 그와 만나 존중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가 이 입장을 얻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운동선수의 아버지를 보시나요? 블라디슬라프 게라스케비치 본인은 아직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결정을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위선적인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이끌며 올림픽 운동의 규칙과 가치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녀를 친러시아적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커스티 코벤트리는 올림픽 참가자이자
짐바브웨 역사상 가장 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운동선수이지만 선수 생활을 마친 후 7년 동안 짐바브웨 스포츠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인권 침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의 수장으로 에머슨 음낭가그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게라스케비치를 올림픽에서 자격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한 코벤트리는 권력과의 유착, 그것도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독재 정권과의 유착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그녀는 로버트 무가베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자신의 나라에서 시위대가 총격을 당한 후에도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짐바브웨 농민들로부터 몰수된 토지를 받았습니다. 짐바브웨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피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그런 말을 할 때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바로 그 코벤트리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올림픽이 있는데 그 대회에 대해서는 방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이죠. 그들이 자기네 삼색 깃발을 내걸게 하고 더 이상 흰색 중립 깃발 아래에서가 아니라 러시아 삼색기 아래에서 출전하게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게라스케비치가 올림픽위원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한 바로 그 키르스티 코벤트리에 대해 알아야 할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스켈레톤 선수 게라스케비치의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그의 헬멧에는 러시아에 의해 희생된 우리 선수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투에서 전사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드미트리 샤르파르, 하르키우 근처에서 점령군에게 살해당한 19세 바이애슬론 선수 예브게니 말리셰프,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다른 우리 선수들의 초상화입니다. 겨울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기수였던 블라디슬라프 게라스케비치에게 우리의 투쟁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전 세계에 상기시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편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정치적 행동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현대 러시아가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스포츠의 세계적 역할과 올림픽 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충실하지만 러시아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스캔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러시아적인 국제올림픽위원회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수들에게 대놓고 이 전쟁,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너희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130개의 전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 전쟁을 그렇게 강조하고 드러낼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너희 전쟁만 그렇게 집착하냐? 전 세계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만 누가 공격당했다고 보여주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선수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안드레이 시비가가 블라디슬라프 게라스케비치의 실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선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성을 금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이것을 이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수치와 치욕의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하는 짓이라고 시비아 씨는 말했습니다. 헤라스케비치 씨는 단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 선수들을 추모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협박하고 경멸하며 세계 130개 분쟁 중 하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국제 스포츠와 올림픽 헌장을 가장 크게 위반한 반대 세력인 러시아에 체계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올림픽 휴전 기간 동안 3번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는 최대 규모의 국가 주도 도핑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650명의 우크라이나 선수와 코치를 살해했으며 우크라이나 내 800개의 스포츠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을 금지해야지 그들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올림픽 신조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라고 말한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헤라스케비치가 단순히 참가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조를 완전히 배신했고 러시아에 의해 살해된 650명의 우크라이나 선수들과 코치들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들의 위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루 전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깃발이 아무 문제 없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깃발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깃발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한 전날 피겨스케이팅 대회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 3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중립국기 아래에서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상징물은 동계올림픽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러시아 팬들은 자신들의 선수인 표트르 구멘니크를 응원하기 위해 관중석에 러시아 국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야만적인 민족의 대표들이 문명화된 올림픽에 왜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전쟁이 멈춘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러시아는 이 규칙을 오래전에 무시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과 운동선수 살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우크라이나 선수에 대해 과하다고 하지만 다시 러시아 훈련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중 한 곳에 러시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스튜어드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 팬이 테러 국가의 상징물을 내거는 것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그 팬들은 깃발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그 색깔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색깔입니다. 스튜어드들은 이를 보고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국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중석에서는 그냥 휘날려도 된다는 거죠. 다행히 이 러시아인은 현지 발음 이름으로 쇼트 프로그램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우크라이나 선수 헤라스케비치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더 텔레그라프의 스포츠 특파원 사이먼 브릭스의 논평을 주목했는데 그는 올림픽의 위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포츠와 정치를 연결하지 말라는 말이 공허하며 효과가 없지만 오늘날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입장이 철학적으로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게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자 사이먼 브릭스의 인용문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사실 4년 전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을 금지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지도 기관들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세계 테니스 투어는 윈블던을 처벌하기로 비겁하게 투표했고 푸틴에 반대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헤라스케비치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악당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그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및 스폰서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